우리 저번에 이거 24부터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 같이 한번 붙여줘. 자, 저번에 분사구문이라는 거 했어. 자, 분사구문은 ing와 pp 형태는 맞는데, 그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라고 하는 일종의 보가 부사절이 뒤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부사절이 꾸미잖아요. 이렇게 문장을 꾸미는 거야. 근데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와 부사절이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수식구, 거품구, 덩어리이기 때문에 문장의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쉼표가 있을 것이고 자 문장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위치 기억하시고 주절은 주인공이니까 건들면 안 돼. 그럼 부사절로 추락될 수 있는 부분은 주어 똑같네. 주어 생략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능동이면 ing나 수동이면 pp가 PP가 되는 것이고 그죠? 뒤에도 마찬가지고 주어가 똑같네. 그럼 ing나 pp가 되는 것이지 분사가 매우 간단한 원리 자체는 너무 간단한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해당하는 거 being sick 부분에서 뭘 물어보는가 우리가 저번에 다 배웠던 거예요. 요 부사절의 의미는 접속 플러스 주어동사 의미를 추측하라는 문제들이 나와요. 다음 중 이 ing가 그 ing 의미가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걸 추측하게끔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추측하는 경우에 이게 시간적 의미일 것인가 이유의 의미일 것인가 양보나 조건의 의미일 것인가 라고 하는 4개 정도는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 세부적인 접속사를 뭐 100% 맞춰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접속사를 제시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부사절인지 이유인지 양보인지 조건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이게 시간의 부사절일 수 있고요. when이나 뭐 after 이런 부사절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 if나 좀 as나 because나 since의 이유의 부사절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일 수 있다 그렇지 if나 unless unless는 if not입니다. 만약 뭐뭐하지 않으면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양보 although라든지 even 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4가지 범주로 이렇게 ing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이해됐어? 그럴 때 그러면 구분하는 팁이 뭐였냐?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 이거 if you turn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돌면 you will see the red light 빨간색 불이 보일 것이다. 이거 시간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럴 수 있거든. 왼쪽으로 돌 때 빨간색 불이 보일 것이 시간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조건을 읽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게 현재 시라고 했을 때 여기 현재 시라고 했을 때 뒤에가 선생님 그때 말했던 조동사의 현재 형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 ing로 바뀌어 있으면 조건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유나 시간적이고 헷갈리긴 하지만 원인과 근거가 분명하면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요거 추측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원칙은 다 알았으니까 부사절들을 분류만 좀 해볼게. 자, 분사구문이라는 하는 건 시간적 부사절.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when이 이끈다던가 while이 이끈다던가 after와 since 또 뭐 이래로 그리고 가능하죠? 요게 붙은 접속사절이 분사구문이 될 수 있다. 그럼 when she heard the news 요 분사구문이 이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뀔 때 자, 접속사 삭제할 수 있겠죠? 주어가 똑같으니까 삭제하겠죠? 시제도 똑같네. 시제가 ing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hearing the news, 뉴스를 뭐 들었을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시간적으로 우방하게 해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의 부사절. 원인과 결과관계가 분명하면 유로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because나 as나 since는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as도 마찬가지고요. 자, because I am sick 이 문장이 보니까 접속사 뒤에 주어 같고 시제도 똑같네요. 현재 시제로 being sick 비동사가 ing가 되면서 아파서 형용사만 남용도 바꿀 수 있어요. sick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추리하게 되니까 너무 많은 경우에는 빙을 이렇게 남겨두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의 뜻이 이유인지 조건인지 이거를 명백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다. ing로 바뀌고 접속사를 남겨둘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s soon as라는 접속사가 남겨두고 뒤에 ing 이렇게만 쓸 수도 있다. 자, 근데 주어가 생략되지 않으면 완전한 문장을 써줘야 돼요. 주어가 생략됐을 때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거야. as soon as 듣자마자. 자,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시간적 부사로 이제 들어갈 것이고 이 부분을 I recognize her in the 그를 즉각적으로 알아봤다. 이렇게 굳이 쓰자면 as soon as 자, I니까 시제는 똑같겠죠. I heard her voice. 이런 문장이 이제 떠오르면 되겠죠. 자, 이거 분사구문들인데 이유인지 시간인지 조건인지 양보 문장을 판단해봅시다. Having a headache. 머리가 아파서 I went out for work. 요거 때 아닌가 시간 아닌가요? 아니면 원인과 결과관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walking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가면서 I met my teacher. 여기는 원인과 결과관계는 아니겠죠? 시간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Opening the box. 자, 박스를 열었을 때 여기도 시간. 그 다음에 여기도 시간, 여기는 이유 정도로만 우리가 분류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내려가지고 보니까 두 문제 같은 데 시간을 부사절이나 분사구문으로 ing로 쓰던가 접속사 플러스 조동사로 쓰던가 하라는 거네요. 그치? 자,
자, 그럼 being very sick가 이 접속사로 I couldn't say anything. 그러니까 여기는 접속사를 따로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해당하는 접속사를 생각해내야 돼요. 그치? 자, 아파서 화가 나서 I couldn't say anything. 여기 이유가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추격해놓으면 as를 쓰든 since를 쓰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because를 쓰든. 자, 그럼 써보자. 일단 because가 제일 무난하니까 because 시제는 과거 동사 써야겠다. 왜냐면 프론트가 과거 나왔기 때문에 I was very angry.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럴 때는 as나 since로 대체할 수 있고요. 쓰면서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대로 바꾸라고 하면 추격을 하면서 여기 똑같은 거 추격을 하면서 자, study 과거 시제로 고민하죠. 그래서 studying 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넘어가겠네. 다른 거는 이혼지 시간이지만 생각해볼까? Finishing my homework. I watched the soccer game on TV. 여기는 숙제가 동시에 하는 게 좀 애매해요. 그죠? 그럼 시간은 맞는데 접속사를 뭐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고른다면 after로 골라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istening to the radio, I heard the bell ringing. 라디오를 듣고 있는 중이면 좋겠다. 그럼 여기는 들었을 때는 좀 애매하고 시간이긴 한데 듣는 중에 그러니까 while로 쓰되 주어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명령을 써야겠다. 그죠? 듣고 있었던 중에 while I was listening to radio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그죠? while자는 보통 진행형으로 같이 쓰니까 그래서 이게 빙이 되면서 추락되면서 ing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근미적으로 여기는 동치 상황 while 접전하니까 그죠? 하나 와서 볼까? 아래 분사구문을 포함하는 문장으로 영작하라. 사용을 한번 써볼게요. 통용사랑 같이 써야 되니까 분사구문을 포함하는 being을 일단 써버려야겠다. being beautiful everybody 단수치로 해요. 아, 사람 받는 거니까. She is loved by everybody. 여기 kind 없어요. 그죠? 이 kind everyone 같이 써주세요. 25로 바로 넘어가보자. 자, 아까 이어서 이제 아까는 시간, 이유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뒤로 붙었을 때 보통 뒤로 붙으면 and가 많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녀는 샤워를 했다. singing a song. 연속 동작이라든지 후속 동작. 여기가 보통 뒤로 많이 붙어요. 자, 그래서 보자면 자, 동시동 바로 해볼게요. 부사절의 동작이 동시로 나는 경우 자, while I listening to music, while I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는 중에 동시 동작에서는 뒤로 보통 이렇게 보내고 여기 보면 쉼표로 바뀌면서 listening to music 뒤로 보내는 거죠. 뒤에 붙으면 보통 쉼표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위해서 나는 책을 읽고 있었다. 음악을 들으면서 연속 동작도 보통 뒤로 보내죠. And it arrived in Seoul at 11. 그리고 그것은 서울에 11시 도착했다. 8시에 출발해서 그럴 때 쉼표 쓰고 arrive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접속사가 while인 경우와 and인 경우가 이렇게 뒤로부터 붙인다. 라는 거. 자, 여기도 바로 She stood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I watched the dishes watching TV for an hour. 1시간 동안 TV를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봤다. 정도가 진짜다. and가 He bought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샀다. Paying for it. 그리고 그것을 지불했다. 자, 여기는 while 병이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는 and 부분이 적절할 것이고 여기도 and pay for it. 이렇게 써야 연속 동작인지 동시 동작인지 보이겠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말씀할 때. 자, 바로 내려볼게요. 분사구문으로 바꿔 쓰래. 그럼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다 있는지 보시고 자, he가 my father이니까 여기 성명이 돼야 될 것이고 sit on the chair, sit on the 의자 위에 앉아있었던 동안 sitting on the chair 이렇게 해요. 그죠? 위치는 굳이 안 바꿔도 앞에 있을 때는 분사구문이 있는 그 위치에다 써주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뒤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she arrived at the station. 자, 그는 여기 도착했다. 그리고 살 때 buying 자, 그리고 티켓을 샀다. 이렇게. 자, 여기를 내려봅시다. 자, 마지막 부분에 분사구문으로 써볼게요. 자, 우리가 yell 할 때는 누구 애기 소리 지를 때 yell at를 보통 쓰죠. yell at us.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she rushed out of the room. 볼게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파트 아까 여기 20 한번 봐봐. 이제 원래는 분사구문이 원칙적으로 위치를 계속 바꾸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래다 보시면 앞쪽에다 뭐 쓰지만
이제 여기서는 뒤로 붙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 파트가 나왔기 때문에 뒤로서는 무방해요. 그래서 앞으로 쓸 때 쉼표를 써주시고 뒤에 쓸 때도 쉼표를 써서 뒤 후속 동작으로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앞에다 뒤에가 무방하게 쓸 수 있는 부분 26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6. 자 여기도 이제 분사 구문의 의미가 아까 if절의 의미를 가진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양보, orthow나 no 이런 것만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부사절 네 가지로 들이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가 이제 양보인지 조건인지를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보자마자 알 수 있다는 거야. 왜요? 뒤에 미리 이렇게 미래적인 의미가 있으면 얘는 시간 또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간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얘가 미래적 의미를 취하는 if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코너를 돌면 너는 필기가 발견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will이나 이런 조동사들이 있으면 조건으로 대다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will과 찾아보시고 이게 조건으로 자 코너를 너가 돌면 다만 이때 쓸 때는 여기 현재 시제 써야 돼요. if 조건절에서는 현재가 미래 대신한다. 여기 현재 써주고 너는 will 중을 발견할 거야. turning the corner 코너로 돌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양또는 although, no 이런 애들로 바뀔 수 있고 자, 보안이 내가 이 둘 중에는 완벽하게 양보 조건 내가 성립을 하겠죠? 그 옆집에 살지만 I hardly see her. 나는 그녀를 거의 보지 못한다. 그래서 living next door 여기 거짓하면 해볼게요. 이렇게 옆집에 살지만 양보 조건이 여기는 노통이나 졸반이나 조건 조건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적인 building가 붙은 게 있으면 조건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택시를 타면 너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if절의 의미로 들어가는 조건절. 자, basic, he went to work. 여기는 보니까 두 개가 양보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보의 얼더나 이분동으로 분리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qualified for the job. 자격이, 출중해서 자격이 좋아서 자격이 돼서 자, he should be hired. 자, 그는 이제 그 고용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건적 의미로 자, if he is 한번 써볼게요. is qualified for the job. 자, 그가 만약에 일의 자격 요건이 된다면 자, 그는 고용이 돼야 되니까 될 것이다. 이렇게 고용이 돼야 된다. 자, 여기 한번 승리로 교육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부사절, 분사구문은 자, 조건의 의미, if나 unless, 그 다음에 양보, 너나 even though, although, 그 다음에 앞에 한번 가셔가지고 앞에 시간이랑 이유 있었던 부분도 교육 한번 찾아볼게. 왼쪽 24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관련된 접속사도 색칠해서 이게 있을 것이고 자 바로 아래 내려가가지고 봅시다. 26. 자 보니까 조건과 양보적 의미 중에 적절히 불렀으면 될 것이고 해볼게요. If it is seen from 위쪽에서 맞으면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아까 미래라네요. 근데 이제 미래를 써야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보니까 약간 습관이나 진리적인 의미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습관 진리일 때는 시간 상관없이 현재 시를 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조건의 의미가 맞긴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를 쓴 겁니다. 진리는 여기서 사실적인 의미일 때는 자 그래서 if it is seen from the above 위쪽에서 맞으면 지구에 대한 패턴이 맞으니까 being seen 이거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being seen 자 from above 여기서는 집에서 뒤는 좀 써줘봐봐. 여기서는 물걸로 하지만 자 그 다음에 26-4, 5 이렇게 가보자. 여기도 이제 칸을 보니까 being a little 자 약간 싸다면 cheaper 하다면 cell phone will solve as well 자가 팔릴 것이다. 이렇게 들어올 때 이건 생략도 가능하지만 자, she became 자, 20 years old becoming 자, she couldn't 20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냥 아무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써야 된다. 동그라미를 하나씩으로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가지고 독립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건데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까 분사구문은 주어가 똑같을 때 쓸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주어가 달라도 그냥 독립적으로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주어 동사가 성립을 해서는 안 되는데 주어랑 앞에 주절과 분사구문의 주절이 똑같진 않은데 그냥 얘가 독립적으로 이 형태로 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자, someone knocking the door. 이 부분을 보니까 주어가 달라요. 그죠? 자, 근데 주어는 생략하지 않고 남겨두고 이거 분사구문 형태로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문을 두드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어가 독립적으로 쓰였다.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주절의 주어를 단에 생략해버리는 게 아니라 분사구문의 주절을 남겨두고 ing로 써라라는 거지. 네? 90분 갔어요. 27. 다시 볼게. 27. 만점 혹시 안 써져 있으면 써주세요. 자, 요거 먼저 할게요. having pp라는 분사구문을 썼어. 자, 요것도 원리가 간단해요. 원래 분사구문은 접속사라는 주어 동사가 축약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언제 축약을 했었냐면, 주절의 주어 똑같고, 시제로 동일할 때 그냥 ing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자, 요 접속사 자리 주어가, 이렇게 따옴표 한번 해볼게요. 따옴표와 뒤에, 위에 시제가 동일할 때. 자, 앞에 접속사 절의 동사와 뒤에 주절의 동사가 시제가 동일하면 그냥 분사구문은 동사 원형의 ing를 쓰는,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제가 더 예전 시제일 수도 있다는 거야. 옛날에 내가 끝내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V보다 시제가 더 오래전. 자, 보통은 이 시제가 더 오래전입니다. 볼까요? 앞에 따옴표, V 따옴표 시제가 더 오래전이면 부정적인 시제를 씁니다. having pp라는 시제를 씁니다. 완료 부정사라고 하죠. 완료 분사구문. having은 항상 고정이고요. having은 능동할 때는 pp 자리에 동사만 집어넣으면 돼요. 뭔 말인지 됐을까? 그럼 수동이면 여자리에 P 플러스 P가 들어가는 거야, 수동이면. 그러면 만약 수동인 경우에는 having은 고정이라고 했죠? having은 고정이고 여기에 P 플러스 P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having being P가 되겠죠? 요건 수동일 때, 요거는 능동일 때. having은 고정, PP 자리에 수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예전에 저희 총정리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제 요거는 통째로 축약될 수 있어요. 이렇게 통과를 한번 해볼까? 요렇게 축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having pp는 통으로 이렇게 축약 가능해요. 그냥 pp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거기까지 했을까? 요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전에 쓰여서 나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있다. 어차피 얘가 더 예전에 일어난 일인 거야. 수동으로 쓴다면. 그래서 having bee는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having been이요. 그래서 요거 참고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1, 2, 3, 4 중에 다음 같은 걸 고르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having been pp와 그냥 pp 동일합니다. 축약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럼 가보자. 자, 바로 갑시다. 완료 분사구문은 시제가 다를 때 쓴다 그랬죠? 단순 분사구문은 ing에서 시제가 동일할 때 쓰지만 분사절, 접속사가 붙은 문장의 시제가 자, 뒤에 있는 주인공이 주절보다 예전일 때 이거 완료 분사구문을 쓴다. having pp를 쓴다. 이렇게 수동에 대한 having been pp를 쓰는데 요거는 축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pp만 쓰기도 한다. 자, as I live in a country. 내가 뭐 시골에 살아서 우리 과거 동사가 그냥 동일하기 때문에 having pp를 쓰면 안 되고 그냥 단순 분사구문 living in the country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과거로 썼고 여기는 현재네요. 시제가 다르네요. 그럼 얘는 having pp를 써야겠네. 자, 일을 끝냈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자, having been pp는 분사구문에서 생략할 수 있다. being과 having been은.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어서 이 부분을 생략해서 그냥 stay가 어차피 더 예전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야.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어서 이 부분이. 그래서 생략을 했죠. 여기는 시제가 다르니까요. 썼고 그 다음에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 having been stayed up late last night.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어서 having been 훔쳐 날리거나 having been 이렇게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바로 가봅시다. Having met him before.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서 having been hit by car. Having got a satisfied result. 계속 해보자. 이거 과거 시제로 썼을 것이고 because I met him before. 내가 그를 예전에 만났어서 이렇게. 근데 이거 생략이 가능하죠? 자, 차에 치여서 자, having got a satisfied result. 좋은 점수를 받아서 얘는 이제 과거 완료에서 쓰였던 거네. 왜냐면 얘가 과거 시제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시제는 과거 완료였던 거예요. 이해됐을까? 그건 예전이기 때문에 굳이 쓰자면 as, she, had, got 같은 소리고요. 자, 좋은 점수를 받았어서 좋은 결과를 받았어서 그는 파티를 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시제가 달랐었으니까 오래전이니까. 자, 바로 알려봅시다. 분석을 바꿨어요. After she had eaten. 시제가 과거고 여기는 과거 완료네요. 자, 그러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after 삭제고 she 삭제하면서 having eaten lunch. She started 이렇게 써야 되네. 자, 그 다음에 저희 한번은 27-2번 증거를 발견해서
증거를 발견한 후 그 다음 초성에서 이면 시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과거동사 썼으니까 얘는 오래전의 시제로 having found the evidence. 자, 증거를 발견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여기 27까지에 한 번만 붙여주고 27에 한 번만 붙여주고 자, 24에 한 번만 붙여주고요. 우리 요거 있잖아.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55쪽에 3번 한 번만 봐봐. 55쪽에 3번 한 번만. 됐어요? 요거가 답장을 받지 못하는 게 일단은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다시 편지를 쓰고 그 다음 일이니까 시제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과거도 여기는 과거 완료 썼을 것이니까 헤딩 PP로 썼을 것인데 근데 부정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헤딩 PP로 쓰는데 부정은 어떻게 쓰냐? 여기 앞에다가 나시나 내려붙이면 됩니다. 이 앞에다가 나시나 내려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not having received an answer.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never having received the answer. 이렇게 쓰던가. 해주시고 23번만 거의 20, 3, 4, 25, 25에 거의 거기다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이제 분사구문이 뭐 이제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원칙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핵심적으로 뭐였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더 정리해보자. 자, 분사구문은 부사절, 접사가 붙은 일종의 부사절이자 종속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절, 올구미는 일종의 수식구 부사절이고요. 자, 요거는 부사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주절에 속해 있는 종속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자, 그 다음에 주절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뒤로 이렇게 보내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은 부사절 부분이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것인데 사실 부사절이 ing라든지 pp로 축약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접속사 삭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어가 똑같을 때 똑같은지 보시고 주어 삭제하고 자, 그 다음에 동사를 ing에서 pp로 바꾸는 거죠. 부사절의 동사를. 자, 여기까지 됐을까? 자, 썼어요? 네. 자, 그럼 아까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지? 이 접속사절의 의미가 다른 것을 보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다음 중 ing 의미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럼 요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게 시간의 부사절로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에 이후의 부사절인 건지, 세 번째로 if나 unless 조건의 의미인지, 양보의 의미인지. 시간일 때는 when이라든지, 뭐 as, 그다음에 sinc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죠? 이후일 때는 as, because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건일 때는 if나 unless가 존재하는데 이럴 때 이제 주절에서는 위에 붙고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다음에 양도, 올도나 이분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별일 쓰진 않을게요. 요 네 가지 부분을 좀 분리를 해라. 부사절을 이제 추측을 할 때 다음 쪽으로 한번 넘겨볼게.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우리가 분사 구문을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렇게 있다는 문장이 ing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주어가 다를 때 자, 주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자, 주어가 다르면 조사는 이제 생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 남겨두고 ing 이렇게 바뀌겠죠? 이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거 됐을까요?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다를 수 있죠? 시제가 다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시제가 다를 수 있어요. 접속사절의 시제가 더 오래전인 거야. 자, 그래서 그럴 때 접속 삭제하면서 having은 그대로 써주고 자, 시제가 더 오래전입니다. 이게 주절보다 이게 됐어요.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수동이면은 having은 그대로 남겨두고 having being pp가 되는데 이 자리에 p 플러스 p가 들어가서 having being pp가 되는데요. 이렇게 수동이면요. 요거는 그냥 pp랑 똑같다고 having b는 삭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PP로만 바꿀 수 있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거기까지 됐을까? 일단 숙제는 거기까지 할게. 거기까지 오늘 2월 10일 홈워크 좀 써주시고 요거가 숙제를 좀 가야 되는데 선생님 채점 하나 좀 줄게요. 공부만 한정 할게요. 남기면 조금 애매하거든. 여기서 얼른 해볼게. 요거 좀 공부만 해볼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 한번 봐주세요. 여기. 날짜 한번 정해줘 봐봐. 자, 28번. 자, 여기가 이제 아까는 분사 부분이 앞에 주절의 주어랑 똑같을 때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주절 주어 말고 그거 말고 이 주절의 주어랑 상관없이 뒤에 with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with랑 같이 쓰면서 ing나 pp가 이 목적어 뒤에 붙게 되는 자, 요것은 우리가 with 부대 상황이라고 말한다. 자, 부대 상황은 부대찌개의 부대가 아니고요. 동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동시 상황. 앞에 주절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뜻인데 이때는 이 목적어와의 관계성을 이 분사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ing 하면서 목적어가 pp 되면서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앞에 주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됐을까? 그래서 미드 목적어가 pp, 미드 목적어가 ing 부대 상황 뭐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분사 부분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 ing랑 pp를 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이해됐을까? 다만 분사 부분과의 차이는 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장과 주절의 주어랑 똑같다고 뭐 여기는 생각해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 미드 뒤에 있는 목적어의 관계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이게 보통 신체 기관의 가능성이 있거든? 자, 신체 기관은 보통 수동을 씁니다, 수동. 눈이 감긴 채, with my eyes closed, with my arm closed. 네, 이렇게 closed 하면 이제 X가 붙이는 거잖아. 팔이 꼬아진 채로 이렇게. 보통 신체 기관은 수동에 이렇게 PP로 분사를 붙입니다, 분사로.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with my eyes closed. 내 눈이, 그의 눈을 감은 채로. 신체 기관에 대한 보통 PP를 써요. 자, 그 다음 with must go. 여기서 형용사로 쓴 겁니다. 형용사. 분사 부분이 아까 분사 형용사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for처럼 형용사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이 가득 찬 채로. 그 다음에 여기도 with his shoes on. 전치사가 남아있기도 해요. 분사 상황일 때 그의 신발을 신은 채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왜 이제 ing랑 pp랑 쓸 수 있다는 거죠? with his eyes closed.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분사 상황 한번 찾아보자. 너의 숙제가 완성된 채로. 숙제가 완성된 관계니까 수동으로 pp로 쓸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with her legs closed. 그의 다리가 꼬아진 채로 그녀의 다리가 신체 기관은 또 pp를 쓴다고 그랬죠? legs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with her tears running down. 이제 그 눈물은 이제 신체 기관이 아니잖아요. 눈물은. 그래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여기서는 ing로 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목적어의 관계가 ing인지 pp인지도 살펴봐라. 여기서는 목적어의 관계성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이거 고등문법에 많이 나오구나. 1학년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봐요. 신체 기관일 때나 숙제가 되는 상태일 때 pp로 쓰시고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눈 녹을 때는 tears가 지가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눈 녹을 때 ing 쓰시고 아래로 가볼게요. 자, 그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라디오가 지금 어떻게 뭘 켜겠어요? 켜져 있겠죠? 켜져 있겠죠? 그죠? 라디오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목적어의 관계를. 그래서 라디오가 켜져 있는 상태. 자, 수동의 pp를 이렇게 목적어의 관계성을 보셔야 된다고요. 자, I could not read well with my eyes. 나는 잘 읽을 수 없다. 눈이. 자, 눈은 신체 기관이니까 눈이 붕대로 감긴 채로는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계성을, 이것과의 관계성을 좀 보세요. 자, 여기 내려가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6번. 내 남동생은 소파에 앉아있다고 다리를 빨면서 이 부분을 뒤로 좀 보내세요. 미드 부대상황을 뒤로 보내기 때문에. 소가를 한번 해보죠. 여기도 다리 꽁꽁한 재료가 뒤로 보낸다는 거야. 그럼 주어와 동사를 먼저 써봅시다. 이렇게 두개 연속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자, my brother. 자, 소파에 앉아있다. 지금 현재시로 쓰면 되겠네요. is sitting 어디 위에 on the sofa 위에. 그 다음에 부대 상황은 with 목적어 ing pp로 쭉 보내면 될 것인데 내 다리가 with his leg. 그의 다리가 shaking. 여기서는 이제 신체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막 다리를 떨면서 with his leg shake. 다리를 떨면서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자, 그 소녀는 the girl, 여기 돌아서 써봅시다. The girl 집에 돌아왔다. The girl returned home, 집으로 돌아왔다. 자, 부대사가 사용된 with her feet. 상태에 대한 얘기니까 그녀의 발이 frozen. 꽁꽁 언 채로. 이 부분에서 이 관계성으로 좀 써주셔야 되고요. 바로 29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독립분사구문. 아까 주절의 주어랑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독립분사구문. 그래서 주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요게 다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고, 그때 속성 삭제되면서 ing만 바뀌는 거죠. 바로 아래 내려가지고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분명히 보니까 주어가 이 앞에 주어랑 뒤에 주어가 달라. 생략해버린다는 거야. 일반인 주어일 때 그렇습니다. 일반인 주어일 때 이렇게 막연한 일반인을 표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해보자면 그녀는 보통은 좀 뭐 틀린 남사들은 틀린다 뭐 있을 때 분명히 앞에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 의사들이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막연한 그런 주어일 때는 이렇게 위처럼 독립분사구문을 안 쓰고 막연한 경우는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야. 이거는 고정적으로 외워두기만 하면 돼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roughly speaking, 대체적으로 대략 말하자면 어떻게 말해보자면, 솔직히 말해보자면 considering one's age, 그 나이에 비해서 judging from 무엇으로 판단한 건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의 액센트로 판단해 보건데 그는 틀림없이 영국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컨설, 여기는 독립분사구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it being dark,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주어, 그 비인칭 주어로 썼죠. 날씨니까요. 점점 어두워졌어. She turned on the light. 그래서 불이 켰다. So as it was dark, 이렇게 써야겠죠? 자, if you look at the island from far away,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looking at the island. 됐죠? 독립분사구문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내려보자. 다음 하나만. 이거 가격 위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 쓰면 돼요.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반인 주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이에 비해서니까 뭐 considering her age, 그녀의 나이. considering her age 쓰면 되겠죠? judging from his report, 이렇게 쓰시는 평범 같은 경우는 뭐 frankly speaking 이렇게 쓰라는 부분이죠. 관용적인 우리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인칭이 딱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여기 하고 거기다 한 붙여놓기 하자. 우리 붙여놓기 하자. 다 없어요? 있어요? 하나 붙여놓자. 요거 나중에 스피처는 이걸 다 써버리자. 지금까지 했던 거 간략하게. 지금 방금 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with 부대 상황 이 표현 하나 넣었었고, 이제 분사구문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분사구문 파트에 나오는 것이지만 분사구문의 원칙과는 좀 달라요. 그죠? 뭐 접속사를 삭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with 뒤에 목적어와의 능동 수동 관계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삐리리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서 with 목적어가 ing 하면서 또는 pp한 채로 이렇게 동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와의 관계성을 보셔야 돼요. ing 하면서 또는 pp 하면서 이 관계성을 보통 우리가 방금 기억해야 될 것은 신체 기관이 어떤 상태면 신체 기관은 PP로 with my eyes closed 이런 식으로, 또 with my arm closed 이렇게. 근데 또 신체 기관이라서 무조건 다 PP로 쓰면 안 되고, 아까 뭐 치열 눈물이 흐른다던가 또 내 눈이 빛난다던가 이런 경우는 눈이 빛나지고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적인 의미만 PP를 쓰시고 뭐 빛난다는 이런 자동사적 이 신체 기관이 어떠한 그 능동적인 의미를 하고 있으면 ing 쓰시고 이거 구분되셔야 돼요. 어떤 상태에 이럴 때는 꼬여있다거나 겹쳐있다거나 이럴 때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립분사구문. 자, 독립분사구문과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 있었어요. 마련한 일반인 때 하나만 쓰자면 frankly speaking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주어가 다르지만 마련한 일반인 경우에 쓰라는 것이고 이렇게 더 있고요. 독립분사구문은 주어가 다를 때 생략하지 말고 전역자에 이렇게 씁니다. 접속사 삭제하고 이렇게 남겨두면서 ing를 이제 바뀌라는 원칙이죠. 됐어요? 막 쓰는 때 우리 이제 뭔가 머릿속으로 한 번만 정리할 게 독립분사구문, 부대상은 한 번만 삭제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눈에 한번 띄게. 그 다음에 시제가 다를 때는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이렇게 막 삭제 한번 해보자.
가정적 비인지 독립분사고 막연한 무의가 주어 일반인 경우 그다음 다른 경우는 독립분사고 남겨주시고 쓴다 그 정도만 해주시고 숙제는 여기 한 단까지만 하자. 50 여기까지 59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다가 앞에 거 오가 있죠. 요거가 조금 갖고 가야 되거든. 이거 쌤 초점 해놓을 때까지 뭔가 하면 내가 쌤 11초 동안에 이거를 쌤 남기기에는 좀 그거든. 이쪽 라인만 보자. 조금 미안해요. 이거 닦일 수 없네. 요 라인까지만 해주고 오른쪽 라인 있고 일단 조금씩 할게. 아까 잠깐 신경 쓰지 말고 그거 하고 있어서 아마 살짝 해놓으면